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피고인 오영훈의 내란부화 수행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장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 위협에 대한 검찰의 기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은 지방검찰청이며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피고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현장 지휘권을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지휘를 회피했습니다. 또한 내란부화 수행 혐의로 위법적 지시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역 치안 및 행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자 폭동입니다. 첫째,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명시하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 또는 행정사법 기능 수행 곤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국헌문란 목적이 분명합니다. 국회를 무력으로 징악하여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시도한 것은 형법 제91조에 해당합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 96도 3376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무력동원을 폭동이자 내란죄의 상태범으로 인정하며 가담동조 시 내란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 즉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실패, 즉 양면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부작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피고인은 사적공간인 자택으로 도피하며 지휘권을 포기했습니다. 자규에 해당하는 두 번째 혐의는 내란부화 수행입니다. 위헌적 명령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공공기관 폐쇄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직무유기, 즉 의도적인 현장 지휘 방기입니다. 피고인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명시된 도지사의 통할 대표권과 제118조에 명시된 지휘감독권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현장 지휘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시된 공간적 타임라인을 통해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2시 1분부터 4분 사이 피고인은 제주공항에 착륙하여 이동을 개시합니다. 22시 23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22시 27분부터 30분까지 피고인은 차량 이동 중 비상계엄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피고인이 이때 이미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합니다. 15분의 이동 시간 동안 비상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지휘 체계가 있는 도청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다음은 의문이 3시간, 즉 시간적 간극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22시 30분 피고인은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23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피고인은 자택에 머무르며 유선 지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보안이 결여된 사적 공간에서의 유선 연락은 실질적인 통할 대표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위반입니다. 1시 20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에야 도청으로 늑장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부작위적 방기로 봅니다. 내란 상황이 종료될 시점에 나타난 전형적인 지휘권 회피의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고의의 증거는 바로 22시 30분 수행원 귀가 조치입니다. 자택 도착 즉시 비서와 운전기사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피가 아닙니다.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도지사가 갖는 지휘통제권을 의도적으로 물리적 단절시키고 직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두 번째 혐의는 내란부화 수행, 즉 위법적 명령의 능동적 집행입니다. 피고인은 중앙정부의 위헌적 계엄 지시를 맹종하여 공공청사를 폐쇄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저항권을 억압하고 내란 세력의 지역 장악에 기여한 범죄이며 형법 제87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 명령의 연쇄적 발생 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위헌적 명령 하달이 있었고 오영훈 도지사는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23시 17분에는 민주주의의 거점인 제주도청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또한 도내 21개 산하기관 폐쇄 지시를 전파했으며 이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의 증언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닌 내란 체제 하의 조직적인 가담 행위입니다. 타 지자체장들과 피고인 오영훈의 행태를 비교 분석해보면 내란 동조적 특이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타 지자체장들은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하며 도청사 개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오영훈은 사적 공간인 자택으로 대피하고 비서진을 해산시켰습니다. 위헌적 폐쇄 명령을 수용했으며 도청과 21개 산하기관을 폐쇄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포기하고 내란 세력에 협조한 능동적 범죄임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명확히 증명됩니다. 이번 범죄의 결과는 도민의 헌법상 저항권 박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공청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 공간입니다. 이를 원천 폐쇄한 것은 도민들이 불법 계엄에 저항할 수 있는 공간적, 행정적 기반을 차단한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87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전형적인 내란 부화 수행의 결과적 피해입니다. 법적 결론을 종합해보면 위법성 인식은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15분간의 이동 중에 비상계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도청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범행 수법에서도 의도와 능동성이 드러납니다. 수행원 해산을 통한 직무방기,
그리고 산하 21개 기관 폐쇄 강요가 있었습니다. 범행 결과의 중대성 또한 심각합니다. 도민 안전방치는 물론 헌법 수호 체계를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닌 국가 존립 위기 앞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이며 내란 부하 수행과 직무유기 모두 성립합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오영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앞에서 공직자에게 부여된 최후의 의무를 저버리고 통할 대표권을 내란 세력의 지시 이행에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엄벌을 구형합니다. 2025년 X월 X1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입니다.